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의 내용 중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자기주식이 경영권 방어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식가치 재고료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중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한 관련 내용과 인사이트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본질은 기존의 경영권 방어에서 이제는 미래 주주가치의 재고료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주식을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칙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을 차단하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주식가치, 주주가치의 재고를 도모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번 상법 개정안 중에서도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취득은 여전히 상법 341조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액, 즉 자본총액입니다. 자본총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빼면 자본총액이 되고 회계학적 용어로는 순자산가액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총액, 순자산가액에서 다음과 같이 법적인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기존에 적립된 이익준비금 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평가 차익, 부동산, 건물 등의 미실현 이익을 제외한 금액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배당 가능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주식의 취득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이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로 한정되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어제 2026년 2월 25일 새롭게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규 취득분은 바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소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의 경우는 6개월 연장해서 공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자기주식 소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각이 법으로 의무화되게 되었지만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여전히 보유 후 재매각, 보유 후 처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로는 첫 번째, 임직원 보상을 위한 스탁 옵션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사주 제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영 정상화,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에 경영 효율화를 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자기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 후 처분, 보유 후 재매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주주총회 승인, 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비례적으로 균등하게 처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인에게 자기 주식을 몰아주기 위한 몰빵 매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상법의 회사편, 주식회사편에 한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유한회사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매입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주식 매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직 변경, 유한회사의 조직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 이후에 자기주식 매입이나 소각 절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기주식 거래는 원칙적인 자본거래와 예외적인 자산거래가 있습니다. 자본거래와 자산거래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거래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을 배당으로 봅니다. 자본거래를 통한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가세되기 때문에 주주의 경우는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 합산과세로 누진세율 적용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렇게 자산거래로 보유 후 처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대면서
과세표준으로 3억까지는 20%, 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5% 이렇게 단일 세율로 적용이 되면서 누진 세율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성격이 전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각거래로 가서 자본거래로 가서 누진소득세가 과세되는 배당소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예외 적용을 받아서 매각, 즉 자산거래로 봐서 단일세율 20%, 25%의 분류과세, 양도소득세 분류과세로 갈 것인지는 세금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이트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소각이 의무화되었고 예외적으로 일부 보유 후 처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주주 구성의 설계를 세테크에 최적화된 그러한 구조로 설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회사 설립 시에 단독 주주의 구조는 소각을 통한 배당소득세 과세 리스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처음부터 부부 공동주주 또는 가족 구성원의 집단 주주로 구성하여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처음부터 주주 구성을 설계하셔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주주 구성을 효율적으로 세팅한 경우에는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는 배우자 비과세 증여를 통한 증여 후 소각 또는 예외 활용을 통한 보유 후 처분 전략을 두 가지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렇게 배우자 6억 비과세 또는 증여세 세율 최저 구간까지의 증여 후 소각 전략을 활용하시게 되는 경우는 취득가액의 상향이라는 효과로 인해서 누진과세가 적용되는 의제배당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보유 후 처분 전략에 반드시 지키셔야 할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자기주식 소각 보유 후 처분을 통한 세테크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형식적인 절차인 상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18개월 내 소각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차적인 요건인데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고 그 근거 규정을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지키고 나서는 가장 효율적인 세테크 전략을 사전에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규 준수, 명분 확보, 효율적인 세금 설계 세 가지 핵심적인 전략을 통해서 원하시는 가장 효율적인 세테크 전략, 승계 전략을 활용하고 응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변화하는 법적인 규제 환경에서 최적화된 항로를, 최적화된 루트를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신이 걸어갈 사업의 길 우리가 지켜드리